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연 3.69%를 기록하며 신용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를 넘어섰고 은행 이자 수익과 연결되는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4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태스크포스가 공단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비 사항 등을 파악하고 공단 재개까지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내일 무역 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완전히 면제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수출 쿼터 시행을 수용한 결과로 미국의 쿼터 시행은 내일부터 당장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올 1분기 매출액이 6조 5,53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 증가하며 분기 매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기차 판매 호조에 따른 전지 부분 매출 확대와 생명과학 부분의 수익성 증가 등이 양화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중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상승 탄력으로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하락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이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또 대표님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특집을 진행하셔서 보신 분들은 오늘장 대응이 아주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장 결과 그럭저럭 좋았고요. 지금 현장세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아마 이제 고점에서 몰린 분들은 무조건 가길 바라겠고 한데 중요한 거는 참 정말 분석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황 부분이라든가 종목 부분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계속해서 앞선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그런 여파와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에 맞춤 전략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시장 말씀을 해드렸듯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쪽에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부재함에 따라서도 그에 반대로 계속해서 시장에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좀 약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운이 좋은 코스피 지수, 다소 억울한 코스닥 지수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적 수급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2,432억 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거의 1% 가깝게 올라왔고 이전에 계속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한 탓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운이 좋은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다소 억울하다 코스닥 지수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이 내용 풀어드리겠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 테마주들 가서 분위기는 좋고 심리가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 정말로 북한 호재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다 가야죠. 그리고, 코스피도 솔직히 말해서, 한 50포인트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생각보다 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운이 좋은 코스피, 다소 억울한 코스닥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 올라갔어요. 근데 삼성전자 부재가 사실은 더 좋았죠. 왜? 오늘 SK하이닉스가 약 3% 빠졌거든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거래가 됐다면 확률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거래가 됐다면 20포인트 이상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좋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사실 좀 억울했죠. 왜?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업종 등락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형주는 플러스 0.78, 중형주, 소형주는 각각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근데 종합이 0.92, 그러니까 1%까지 상승을 못했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운이 좋다고 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가 됐으면 SK하이닉스 결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빠질 뻔했는데 그나마 올라갔다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주가 마이너스 1.99%,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가 더 이제 낮게 하락을 했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이 이제 마이너스 1.19%인데 왜 억울하냐? 결국 딴 거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거는 북한 테마주의 어떤 성질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있는 북한 테마주들은 주로 대형주, 우량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아무래도 보탬이 됐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더 높이 올라갔잖아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테마주도 있긴 해요, 거기도. 그런데 거기는 뭡니까? 어쨌든 소형주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좋은 장세는 아니고요. 어쨌든 연휴 지나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2,500을 넘었으면 사실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는 흐름이 나와야 정상인데,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였어요. 약간 좀 허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안보 문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좀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현물하신 분들한테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약간 위기도 될 수 있고 또 파생하신 분들도 여기서 뭐 계속 가면까지 하방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투자적으로 내려가든 단기 급락하든 그런 흐름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장 한마디로 다시 한번 좀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더욱더 좀 상세하게 정리해보면서 시장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일단 지금 현재는 거래가 되지 않는 이런 부재 상황 속에서도 그 밖의 업종들의 선전으로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좀 엇갈렸습니다. 일단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수로 반등을 지속했고요. 북한 테마가 아주 초강력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늘 왜 이제 안 좋았냐? 바로 그거예요.
하락한 제약바이오는 대형주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지수는 안 좋았죠. 근데 상승한 북한 테마주는 중소형주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하루 이틀 더 지나봐야 알겠고요. 근데 오늘 그 북한 테마주들이 많이 가긴 했는데 사실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관심 종목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로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역시나 북한 테마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제약바이오주는 대형주, 그리고 상승한 테마는 북한 테마주로 중소형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에 대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도 업종에 대한 부재 속에서 이런 하락세가 오늘 코스닥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 언급에 관련주들이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호텔 신라가 올라왔는데요. 실적 개선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올라왔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안에 많은 이슈와 주제가 좀 거론됐었지만 일단 철도 관련된 업종과 그런 그들의 테마가 참 핫하게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대IT 역시 상한가로 오늘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장에 철도 언급의 관련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대표님, 이들 종목들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업종으로 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고 비금속 광물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역시 건설하고 비금속이에요. 근데 테마로 말한다면 역시 이제 철도 관련주인데 사실 좀 철도 관련주들은 좀 과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돼 있거나 좀 말도 안 되는 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그랬잖아요. 건설이나 비금속이 정상이라고, 그나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 양시장 모두 건설, 비금속, 이쪽이 좋았었고, 역시 이제 양시장 토탈에서 이제 철도 테마주가 좋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요. 보유자는 최대한 고점 매도를 기원합니다. 이미 던진 분도 있고, 아직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내일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뭐냐.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타 매매하시고 추격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시대 구출됐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건설이라든가 비금속 쪽은 그래도 확실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적정 주가를 따져봐도 그래요. 근데 철도 관련주들은 사실 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건설, 비금속, 철도 관련주에 대해서 리스트를 또 뽑아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완전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다. 그러지 않는 한 또 조정받고 한번 단기 매매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뽑아놨는데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좀 추세 매매는 좀 반대하고요. 철저하게 단기 매매 위주로 좀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타 매매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확인되셨듯이 호텔 신라가 올라왔습니다. 실적 개선 전망이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오늘장의 호텔 신라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4.98% 상승하면서 11만 6천 원에 오늘 호텔 신라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대표님, 호텔 신라 같은 경우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따라가면서 지금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3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가격은 더 이상 오를 게 없습니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주식 선물 쪽에서 상당히 좋은 매도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호텔신라는 이미 한번 크게 간 적이 있었죠. 2015년이었어요. 2014년에도 갔다가 이제 2015년에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게 한때 이제 그 5만 원 이탈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적정 주가로 보나 또 어떤 실적으로 보나 또 차트의 어떤 탄력도를 보나 이제 여기서 신규 매수는 이제 절대 반대하고요. 보유자는 이제 매도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좋은 주식선물 매도 기회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식선물 매도 기회라고 했던 종목들이 매도해서 바로 수익 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더 가서 수익 난 것들이 있는데 짧게는 뭐 하루 이틀, 길게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수익 안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제가 계속 전달해 드렸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파생하시는 분들은 잘 노려보셨다가 한번 주식선물 매도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최고가가 11만 7,500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적정 주가는 정말 작습니다. 31,900원으로 현재 고평가된 호텔신라 확인이 되셨는데요. 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주식 선물 매도 기회로 삼으시고 가격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식시장 공시 분석 사항은 호텔신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건설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현대로템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올라왔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로템, 현대그룹주들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오늘의 종가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왔어요. 26.19% 상승한 63,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세게 양봉으로 거래량까지 터졌는데요. 대표님, 현대건설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남북 테마주로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제 말고 이제 그 지난주, 그러니까 4월 22일 일요일 밤 무료 방송에서 그때 제가 뭘 해드렸었냐면 건설, 비금속 해서 이제 각각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들 들어가 볼 만한 거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는 건설하고 비금속 광물이고 코스닥은 이제 건설하고 비금속인데 그때 현대건설 같은 거는 제가 넣지를 않았어요. 왜 넣지를 않았냐면 좀 과도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4월 22일에 언급해드렸던 그 건설주라든가 비금속 중에서는 오늘 뭐 상한가한 것도 있고 이제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좀 오히려 나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뺐는데 오히려 중소형주 못지않게 갔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 보유자는 욕심 자제하고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장중 단타만 접근하세요. 그리고 저는 현대건설은 매수 추천을 일치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이제 크게 나오질 않아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수급 동향인데 현대건설이 개인들은 6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은 6일 연속 순매도예요. 기간은 5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4일 연속이네요. 그리고 오늘 기간 전체로 본다 그러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심지어 국가지혜까지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개인들은 6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은 6일 연속 순매도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추세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추세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수급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참에 잘 됐다. 정리 좀 하자.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그냥 정말 광란이에요. 그냥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신용 잔고가 12조가 넘어요. 12조.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12조. 거기다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 30일 이후로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거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잡았다면 이게 더 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분들은 이런 수급 동향이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욕심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분석이십니다. 일단 보유자는 매도 의견이셨고요. 미보유자는 장중 단타만 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알아볼게요. 다음 관심 종목 역시 현대그룹주인데 현대로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탄력 받을 상황인데요. 오늘장 종가 확인하시면 상한가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26,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꾸준하게 좀 지지가 되면서 오늘장 갭상승의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대표님, 현대로템도 또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북한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 종목은 작년에 제가 상담을 자주 하면서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기업력은 안정적이다. 그래서 좀 심하게 빠졌다 싶을 때는 단기 매매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좀 올라갔죠. 근데 이제 보유자는 절호의 매도 기회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을 지속하세요. 왜 그러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크게 보면 철도 관련주죠. 근데 이제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KTX 보면 이제 거기에 이런 차량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철도 관련주를 좀 너무 멀리 나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회담 끝나고 거기서 핵살찰 확실하게 받고 그거 한두 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심하게는 2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가 완전히 유엔 제재가 해제되고 나야지 한국이 뭐 도로를 깔아주든 철도를 해주든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많고 또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장담도 못 해요. 왜? 차량 제공하는 업체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저는 이 종목 아주 좋은 매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아마 몰려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종가가 대략 여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동안 2014년부터죠. 4, 5, 6, 7, 8이니까요. 그동안 이 종목을 2014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매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가격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찬스고요. 그나마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차익 실현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더 이상 욕심내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 테마주들이 가장 강하긴 한데 정말 이건 오버액션입니다. 지금 갈 길이 정말 멀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쪽 관련해가지고 돈이 되고 실적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현실적으로 저는 건설하고 비금속은 오히려 철도 테마주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현실적인 테마주가 있거든요. 업종도 있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광분해서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적당히 이제는 좀 매도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또 분석 내용들 함께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보유자는 절호의 매도 기회로 삼으시라라는 말씀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에 대한 지속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이 아주 상세하게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쪽에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2분을 추첨해서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도 잡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544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을 매수가 5,415원의 비중 100% 3년 보유 중인데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정말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요. 오늘장 미래에셋생명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5,4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비중도 100%시고 3년 보유 중이시면서 현재 구간 이제 매수가를 넘어섰습니다. 대표님, 정말 오랜 시간 걸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괜찮아요. 미래에셋생명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종목의 탄력도 그리고 전체적인 보험주의 어떤 그 트렌드를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를 하자. 왜 그러냐? 여기서 가격 메리트가 오면 단기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거나 다른 종목에서 적당히 매매하자는 거죠. 왜?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들어가신 시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3년 흘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평가 순이었던 부분이 있었다가 평가 이익도 있었어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 투자하는데, 사실 이 종목 중장기 투자하는 거 제가 굳이 반대는 안 합니다. 괜찮은 종목인 거 확실해요.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뭐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너무 지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지금 뭐 제대로 활용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뭐 단기가 되든 중기가 되든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어떤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거나 다른 쪽을 매매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마 못 던지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던지고 났는데 가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못 던지거든요. 대부분의 그 특정 종목 중장기 홀딩하신 분들의 그런 그 속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했잖아요. 개인의 3대 집착이 있다. 첫 번째, 매수가 집착. 그것 때문에 손절을 못 해요. 손해보고 팔고 싶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한 종목이든 10종목이든 100%를 안 채우면 막 불안해해요.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특정 종목 집착이에요. 만약에 미래에셋생명을 놓쳤다. 그럼 다른 거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3년 동안 홀딩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래쪽 네오박스는 평가 손이거든요. 일종의 매수가 집착이에요. 난 손해보고 못 팔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의 네오박스는 뭐냐? 특정 종목 집착이에요. 이거 내가 던지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이 종목으로 뭔가 반드시 승부를 낼 거야. 종목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방법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에 대한 부분과 종목 선정, 앞으로 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즉시 현재 구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시청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83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차바이오텍을요, 매수가 35,000원대 비중 20%, 목표가와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차바이오텍은요, 3.15% 빠지면서 2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35,000원대라고 한다면은 꽤 손실을 보고 계신데, 대표님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유자들, 특히 고점 매수자들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제가 참 야단치기도 뭐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매도 후에 감안하세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럼 20선 아래에서 매수했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강력한 상승 추정의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러면 양쪽 동그라미 어디든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추격한 게 아니거든요. 야단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매수가 뭐 여기였다 그러면 저는 야단을 쳤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왜 5일선 돌파해서 최고가 갱신할 때 그때 따라잡냐고. 왜 추격 매수하냐 이럴 텐데 아래쪽 동그라미 두 개니까 야단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왜 제가 위로해드리냐 그러냐면 저만가에 가버렸어요. 손 쓸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배우신 대로 늘림목에서 잘하셨는데 저만가 가버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약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재 20%인데 이게 줄인 건지 안 줄인 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점한간 하고 이제 혼조세 있을 때 절반은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반 던지고 나머지 절반은 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0이나 마이너스 40 정도에서 매도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좀 그렇게 대응해 달라. 그리고 어쨌든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 폭이 좀 큰 상황이신데 상승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20%,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4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전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013님 보내신 문자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을 매수가 4,470원에 비중 20% 진단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서플러스 글로벌은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4,59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단기 추세가 좀 살아나면서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약간 좀 늦게 잡으셨는데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썩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미보유자들은 관심 갖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좀 늦게 매수하신 타이밍 좀 아쉽지만요. 현재 부근 하락 시에는 본전 그리고 수익은 10%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41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웰크론을 매수가 5,200원에 비중 30%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웰크론 추세가 상당히 좋죠. 오늘도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5,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웰크론 같은 경우 5,2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높게 잡으셨습니다. 대표님, 웰크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 고가가 5,2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질문을 하신 건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2015년입니다. 대략 한 2년 반 이상 고생하신 거예요. 2년 반. 그래서 오늘 천신만고 끝에 본전이 온 거죠. 천신만고 끝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2년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하자고 말씀드리겠는데, 역시 이제 그 말씀 다시 드릴게요.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그래서 웰크론 같은 경우에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아요. 확실해요. 이게 적정주가 15,500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거는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손절가 엄수해 주시고요. 이 종목을 더 싸게 매수하던가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하던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습관 들여서 이게 본전이 와도 내가 그랬잖아요. 본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의 2년 10개월 동안 얼마나 그 시간 낭비했어요. 그리고 다른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됐잖아요. 그럼 본전에 매도해도 본전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데미지를 잔뜩 입은 거 아닙니까? 그나마 본전 왔으니 다행이지. 본전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종목 잘못 들어가면요. 평생 본전 안 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위험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라. 3년만 버티면 본전 온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보면. 근데 그거는 개인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전 오면 좋고 아님 말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 돈 아니거든요. 까짓거 본전 오면 다인 거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본전 와도 그게 진짜 본전이 아니라는 거고요. 본전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잘못된 투자 습관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웰크론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오늘은 5,050원의 종가 마감이 된 상황인데 최근에 최고가 5,480원까지 오늘장 기록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하락 시에는요,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끝자리 550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형수님, 뷰역스를 매수가 43,000원의 비중 30%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뷰역스는요, 3.60% 빠지면서 38,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4만원대가 좀 깨진 상황인데 43,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뷰역스는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제대로 들어갔고요. 뭐 고평가돼 있긴 하지만 아주 심한 고평가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좀 운이 없다고 좀 봐야 됩니다. 뷰역스는 이렇게 하세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생각 할 겁니다. 어떻게 폭초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보다 단기 매매만 시키느냐? 아니에요. 손절하는 습관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 10%에 매도하거나 뭐 손절 10% 매도하자. 그러면은 플러스 10% 매도하는 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는 사람은 플러스 10% 매도하지만 또 나름대로 욕심이 생기면 뭐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 심리를. 근데 손절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손절가를 5%든 10%든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손절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자, 이 종목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동그라미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손절을 5% 둬야 됩니다. 왜? 예측 매매거든요. 어떤 시그널도 이게 저점을 찍었다는 게 나오질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트 보조지표 다 돌려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동그라미일 경우에는 손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 잘라야 됩니다. 올라가면 당연히 홀딩해서 뭐 단기든 중기든 끌고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이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왜 문제가 있느냐, 5일선 타고 올라와서 그 가격에서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매수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매수 가격인데도 저는 왼쪽에는 야단을 칠 생각이 없어요. 오른쪽에 야단을 맞아야 돼요. 왜 저기서 잡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한다? 5일선, 21선 탈 때 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락 추세 아닙니까? 61선에 120선 이탈했으니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은 5일선, 21선 탈 때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 매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왼쪽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매수할 수도 있어요. 예측 매매 할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근데 대신 그때는 5% 손절을 끊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네오박스가 이제 밑에 3개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하시는 건 이거는 결과를 따라서 비합리적인 매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는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고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면 결국 확률이 높아져요. 그건 현물 파생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결국 돈 날리는 줄 아세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런 뇌동매매라고 그러죠. 비합리적이라서. 그래서 과정이 합리적이다고 해서 항상 수익 나고 좋은 건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누적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장 좋을 때 막 이상한 테마들 따라잡아서 막 지금도 아마 북한 테마 가지고 막 추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추격한 사람들은 저쳐 뭐
작게는 10%, 많게는 30% 먹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날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세요. 제가 어차피 오늘 또 한마디 좀 드릴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초보자들이 100% 벌었다고 까불 때 나는 50%만 벌어도 돼요. 대신 초보자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날렸다 그럴 때 나는 10%만 날리면 돼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한번 쭉 시간 경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석 투자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보면은 조급종 환자나, 그러니까 조급종 환자는 뭐냐면 큰 손실 본 사람들이 막 조급하거든요. 또 이제 초짜들이 막 욕심이 막 발동해요. 그럼 막 그냥 막 싸대요. 아마 지금도 지난주 금요일이나 아마 오늘 장중에도 막 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플러스 20% 하고 상한가니까 막 신이 날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결국은 다 털립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 시장이 어떻게 되든 이거 상관하지 말고요.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그거보다 더 작은 손실이 나고 이게 반복되면 이기는 건데 왜 그럼 개인들이 실패하느냐? 수익 나는 것보다 손실 날 때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과정이 비합리적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부근에서 뷰역스에 대한 의견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최근 시장에 맞춰서 종목들별로 대응을 하실 때 또 이 상담 코너를 통해서 대표님 이렇게 또 꿀팁과 함께 다시 한번 교육 내용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그리고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166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HLB를 매수가 59,000원의 비중 100%.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HLB는요, 3.32% 상승하면서 12만 1,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4만원대 지지 받은 이후에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12만 1,500원. 오늘장에도 아주 탄력 좋습니다. 꽤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익은 충분해요. 그리고 운이 좋았어요. 어쨌든 추격 매수했는데 급등해줘서 이제 벌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반은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지금 가격 위아래 2만 원에서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절반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냥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지금보다 2만 원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12만 원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적정 주가가 9,800원짜리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경제 TV 샘플러스 오시면 이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데 그동안 제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된 분들은 제가 이제 이거 소개시켜드리는데 여기서 딱 기록해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9,700원 나옵니다. HLB 생명과학은 5,900원. HLB 파워는 이제 1,500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적정주가 객신 날짜가 4월 30일이니까 바로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정주가는 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경제 TV, 모든 증권사에서 나오는 적정주가는 특허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평택촌론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 현재 부근 충분한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절반 매도 후 50%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요. 절반은 현재가보다 좀 위아래 2만 원대 좀 매도를 해보시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901님 보내신 문자고요. 메디프로는 매수가 6,550원에 비중 40%, 전망과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메디프로는요, 7.68%나 빠지면서 6,8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자, 오늘장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밀렸습니다. 6,55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초반에 지키셨던 수익보다는 많이 좀 빠졌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좀 억울하죠. 네. 한 50% 정도 평가에 갔다가 지금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고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욕심이 과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갈 때는 뭐 홀딩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윗꼬리가 길면 일단은 절반은 던져야 된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여기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까지 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고점에도 자리에서 50% 이상 벌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서 안 던지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왜? 잘 가고 있으니까. 근데 윗꼬리가 이 정도 길어지면은 적어도 절반은 던지셔야 돼요. 그 다음날 갈 땐 가더라도. 물론 윗꼬리가 길었다가도 그 다음날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내려오니까 허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초보자들 100% 벌었다고 자랑할 때 나는 50% 벌고, 초보자들 마이너스 50, 70 났다고 절망할 때 나는 10%만 손해보면 돼요. 그게 누적되고 반복되면 결국 이기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일, 뭐 단기적인 거, 요거 갖고 막 너무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은 크게 성공 못해요. 어떤 분야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시잖아요. 정말 정도를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 자신도 정도를 건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네, 어쨌든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9,900원대를 기록했었던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수익 역시나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메디프론은 하락 시에는 본전 그리고 수익은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95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엘컴텍을 매수가 2,730원에 비중 5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엘컴텍은요 6.03% 상승하면서 2,550원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네, 엘컴텍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한 번의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2,700원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추격 매수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야단을 맞추셔야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전 또는 손절 20% 매도에 재매수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본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705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텔콘을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텔콘은요, 4.39% 상승하면서 14,15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텔콘 역시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까요? 네, 이분도 좀 무리하셨죠.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20% 매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왼쪽 부분 같지는 않고요. 왼쪽에 두 개 동그라미 같지는 않고 이제 최근 여기 같은데 추격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 습관 버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해서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올라갈 때 매수해서 계속 간 걸 경험했거든요, 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머리 높이로 날라오는 볼 휘둘러도 안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년 내내 매매하는 것보다 1개월 매매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고요. 10번 매매하는 것보다 한 번 매매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이게 진짜 고수예요. 대다수의 초보자들은 막 욕심내서 막 이렇게 막 했다가 한 2, 3년 있다 한번 딱 날립니다. 그 다음에 실력 없는데 돈 계속 갖다 놓고 결국은 엄청 손실 봐요. 그리고 나서 조급종 환자가 돼버려요. 제가 너무도 많은 사람을 봤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인터넷 증권방송 세계 최장기 진행자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이 인터넷 방송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증권방송은 세계 최장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콤 같은 경우에는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루 쉬어갑니다. 저희는 수요일장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